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장 준비인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많은 시세들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표에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구글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고요. 장 전에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숫자를 반영하는 시장의 재평가의 시선은 어디로 집중될 것인가? 프리마켓부터 시세 확인해 보시죠.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9조 200억 원 정도 예상치, 그런데 9조 2천억 원대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하이닉스는 2%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는 EPS 매출 모두 다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나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오히려 시간에 걸해서 변동성을 딛고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분위기 이어가나요? 상승불 들어와 있는 2차 전지의 오늘 연속성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장 마감하고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목표가 상향 조정이 오늘 증권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1%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힌트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현대와 기아는 지금 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간밤에도 관세 이슈 반영하면서 이제는 리스크 프리로 접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에서 GM이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하루짜리 시세였나요? 오늘 연속성 잠시 후에 개장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전력 장비 쪽 그리고 원전 쪽이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AI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같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변압기 쪽으로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미용의 키워드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휴젤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비만의 새로운 뉴페이스 3,000당 제약도 2% 추가 강세입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호실적 내놓으면서 오늘 증권가의 TP 상향 조정이 나온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로 6%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원전주들도 대거 거래량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뉴페이스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일동제약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12%의 급등 움직임. 어제 새롭게 데뷔한 도우인시스가 추가적으로 3%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하이닉스입니다. 2분기 성적표 공개됐고요. 9조 2천억 원대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9조 2,129억 원.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으로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1분기 주춤했다가 다시 HBM3E 납품을 통해서 낸드 쪽, 디램 쪽 모두 다 역대 최대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적극 투자와 수요 증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성적표로 한 번 더 증명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HBM3E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가장 MS 크게 들어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요. 전년 대비 이쪽 매출이 2배가량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고요. HBM4와 관련돼서는 적기에 맞춰서 고객사로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마이크론 쪽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급 과잉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의 MS가 깎일 거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며 회사에서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죠. 잠시 후에 시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하이닉스에 또 한 번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은 AI 내러티브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에서 하나의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성적표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성적표를 쭉 뜯어보니까요. 매출액, 주당 순이익, 유튜브 광고 매출, 중요한 클라우드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 오늘 헤드라인 뉴스로 다 뽑았던 기사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었는데요.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들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에 있어서 크게 기대치를 갖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캐펙스 확대를 어떻게 걷어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알파벳이 기존에 75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거야 라고 내놨던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850억 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이 같은 자본 지출과 관련된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예상 밖의 발표였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영업 마진율 맨 아래에 지금 줄로 써 있는데요. 예상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에버코어의 코멘트처럼 이제는 캐펙스를 늘려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뽑아내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캐펙스 확대와 그래서 남기고 있는 마진, OPM은 어느 정도야? 여기에 계속해서 월가가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정규장 빠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연간 자본 지출의 상향 조정, 이 같은 엇갈린 시각들이 반영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8%가량 오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오늘 간밤의 정규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었는데요. 7월 14일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은 거의 5천억 원 정도 하이닉스를 팔았고요.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0만 닉스에 안착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우일선을 내놓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구글의 성적표가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 이제 2라운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성적표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소부장의 멀티플 2차 확장기에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 비중 확대했고요. 결국 작년에 뜨거웠던 반도체 랠리 2023년이죠. 3년의 하반기와 유사한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HBM 진영에서의 주인공은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두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될 거고요. 최근에 올라왔었던 심텍, 이오테크닉스 같이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시세 볼까요? 앞서 보셨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 시세 2%가량의 상승으로 거래 동반에서 장중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실적이 그리고 구글의 성적표까지 더해져서 30만 닉스에 도전할 만큼의 재료인가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소부장도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잠깐 보고 가면 하이닉스가 잠시 주춤거리는 동안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급반등을 도모했습니다. 이제 7만 전자에 도약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요. 하이닉스와의 수급, 이 공방 속에서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TC본도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도 1%의 상승 움직임을, 대다수의 소부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주인공도 잠시 후 같이 추려보죠.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AI 하드웨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여러 가지로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념 편향 배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 세 가지 핵심은 혁신을 빠르게 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안보, 외교 쪽에 선도한다라는 흐름입니다.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제 속에 한 90개의 정책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골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허가 받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AI 개발이나 도입에 있어서 규제는 완전히 철폐하고 연방 조달 지침에 부합하는 이 개정된 지침에 부합하는 LLM 개발 업체는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계약이 체결 가능하다. 소버린 AI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누가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인프라 쪽이 다 좋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GE 버노바 그리고 비스트라, 오클로 원전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추려봅니다. 최근에 전력과 원전 쪽에서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왔었죠. 변압기는 입찰 담합 소식이 있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타게이트라든지 AI 액션 플랜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단기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기조. 오늘 프리마켓 시세 지금 쭉 정리해드렸어요. 변압기 그리고 전력망, 원전 다 빨간불 들어와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걸까? 신고가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보셔야겠고요. 지금 내용은 HD 현대일렉트릭 차트와 실적,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과 함께 신고가 돌파에 대해서 리레이팅 충분하다는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시세 보시죠. 먼저 효성중공업이 최근 변압기 3인방 내에서는 시세만 놓고 봤을 땐 단연 대장입니다. 신고가 행진 속에 오늘도 1.7%의 상승으로 105만 9천 원까지의 여력을 105만 9천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실적 나온 HD 현대일렉트릭도 증권가에서 호평 이어지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0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최상단의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러면 직전 고점인 신고가 아직은 못 뚫어냈는데요. 지금도 기회일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까지도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우진엔텍, BHI 모두 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단기간에 조정받았던 그 자리가 기회 영역이었을까요? 변압기보다는 일단 시세만 놓고 봤을 땐 조금 더 반응이 좋거든요. 잠시 후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죠. HD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안에서 최근 개별적인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죠. 흡수합병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거래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건이라는 모멘텀 속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섞인 평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내놨고요. 2분기 1,058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30%가량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컨센이 1,000억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컨센 대비 한 40% 가깝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 시각입니다. 오늘 세 곳에서 나왔고요.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분기에 핵심 키가 됐던 효자 품목은 엔진의 고마진 매출, 그리고 건설 장비가 7개 분기 만에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 이제는 턴어라운드 다져가는 그 구간이다라고 봤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엔진 계속 주목하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국에 있어서 유럽의 수요가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완전히 전기 쪽으로는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성장 국면에 진입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9,500원까지 높였어요. 2분기 너무 잘했고 전 지역에 걸쳐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잠깐 시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예상 호가 들어옵니다. 장대 양봉이 예상되는 그런 시세인데요. 어제 분위기 양봉 기록하면서 13,400원 안착했고요. 오늘은 14,000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보증권이 19,500원, 오늘 나온 목표가로는 최대치를 보고 있습니다. 2만 원에 대한 재평가 영역 충분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 내용들 질문 드려보죠. 네, 동시효과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3,200 오늘 도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가에서 오락가락합니다. 3,203선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813선으로 오늘도 지수가 조금 더 강한가요? 움직임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대표님. 하이닉스 성적표 보고 오셨죠. 만족스러우신지, 그리고 구글까지 캐펙스를 늘리겠다라는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AI 인프라에서 반도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네.
골드만에서 나왔던 레포트는 역시나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가 아마 음봉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의견을 여쭤봤을 텐데, 그때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10% 정도는 일단 감내를 해도 나중에 바로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2%가 돌파했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에서 나왔던 삼성전자의 이 HBM4의 퀄 테스트 통과 우려감, 아직까지도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데이터 센터형 서버 디램 중심의 또 이 흐름들, 그리고 하반기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뭐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청주의 M15X 공장에 대한 11월 준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성장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두 기대감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열어두고요. 일단 핵심은 수급입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수급을 한번 확인해보고 재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판단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일단 숫자로 열렸고요. 오늘 본장에서는 수급 집중해서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AI 인프라 쪽. 트럼프가 이제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시장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전력망, 원전 지금 반응 좋거든요. 이 재료 때문이다. 그럼 어디까지 반영되나요? 네, 일단 뭐 원전 관련주들과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미스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쪽과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죠. 당시에도 이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다 음봉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게,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를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업종군들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키 맞추기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면 원전이나 전력 쪽이라든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쪽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실적에다가 포인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성훈 대표님이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져와 주셨어요. 성적표를 통해서 또 AI 액션 플랜 통해서 본다면 대표 수혜주가 여기다, 이렇게 주신 걸까요? 주요 포인트가 궁금해요. 네, 주요 포인트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이연된 매출의 효과가 2분기에 안 나왔다면 바로 3분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가 더 좋다. 그리고 지금 효성중공업도 실적으로 보여줬듯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대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반기에 유럽의 이 전력 수요 수립 계획이 또 로드맵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누적 수주 잔고가 계속 한 20% 정도 증가를 기록하면서, 일단 HD 현대일렉트릭도 구조에 넉넉한 이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 포인트는 올해나 내년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 이 캐펙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테슬라 AI와 이 AI 관련된 투자에서 알듯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사실은 전력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제 대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23%대 고마진 성장은 일단 확인이 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뭐 한 20% 정도 업
업된 한 55만 원 정도, 손절가는 43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사의 이런 레포트들 분석을 비교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제가 지시된 이 가격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LS도 주셨어요. 4월부터 쭉 들고 가자 해주셔서 이미 90%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라서요. 이 부분은 저희 본장에서 조금 더 기민한 대응, 그러니까 3인방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잠시 후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죠. HD 현대인프라코어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도 6%의 급등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도 증권가의 호평이 좀 나왔어요. 이대로 간다면 직전 고점 뚫겠는데요. 14,000원 출발 대기합니다. 본부장님. 턴어라운드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이 종목 재평가 영역이라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세가 한동안 많이 좀 잠잠했다가 나오는 네.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HD 현대 건설기계랑 합병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합병에 대한 시너지라든가 또 운용에 대한 효율화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잘 나온 쪽이 아프리카하고 중남미 쪽인데 이게 자원개발 쪽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쪽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좀 이어질 거고, 그리고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K2 전차의 엔진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 900조 정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일단 14년부터 국산에 성공하고 19년도에 방사청 공급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엔진, 이 K2 전차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컬러가 약간 방산 쪽의 컬러가 일부 묻는다면 주가 상승 리레이팅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이재규 본부장님이 화신 주셨어요. 이전부터 자동차에 소외된 영역을 주목하자는 네. 이야기를 저희 개장 후에 있었던 시장을 이겨라 때도 네. 주셨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화신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보다 매력도가 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같이 현대차보다 봐요? 네.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제 대형주 쭈단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기업을 6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도 이제 추가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올해 3분기부터 4분기부터 실적적인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이란 말씀,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좋습니다. 9,590원 어제 장중 고점이었거든요. 10,000원 그 이상까지 돌파 가능성 보시네요. 잠시 후에 본장 열리고 저희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